아노말리스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ICR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인덱스는 먼저 다음과 같고요.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LLM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시계열 분석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예측, 분류 분야에서 제로샷이나 퓨샷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LLM이 정말로 시계열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기존 연구는 예측 정확도를 MSE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MSE는 모델의 이해력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정한 값을 출력해도 MSE는 낮을 수 있고, 이는 이상치나 패턴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LM이 시계열에서 이상을 탐지할 수 있을 만큼 시계열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고요. 다양한 실험적 설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LM은 텍스트 입력보다 이미지 입력을 통해서 시계열 이상을 더 잘 탐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또한 시계열 데이터를 체인 오브 소 방식으로 추론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LM의 이상 탐지 능력은 반복 편향이나 산술 능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로 다른 LLM 아키텍처 간의 시계열 이상 탐지 성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모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관련 연구입니다. 먼저 LLMs for Time Series Analysis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LLM은 시기의 패턴을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이 됩니다. 숫자 문자열로 시계를 인코딩한 다음에 제로샷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 특허 모델들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또한 존재했는데요. 일단 LLM의 외삼 능력과 해결력은 과대평가가 된 것일 수 있으며 단순한 구조로도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실증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LLM은 내부 추론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에 대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다음에 시계열 이상 탐지 관련 내용인데요. 시계열 이상 탐지는 금융,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핵심적인 과업으로 최근 연구들은 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을 적극 개발 중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연구는 아래 세 개와 같고요. 다음에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LLM은 강력한 제로샷 능력 덕분에 유망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10개월 이상 탐지를 위한 최신 LLM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 거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연구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멀티모달 LLM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멀티모달 LLM은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모달리티를 결합해 이해하는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이는 이미지 캡셔닝이나 영상 이해, 멀티모달 번역 등에 활용이 되고요. 대표 모델 같은 경우에는 QMVL 그리고 파이3 비전 등으로 시각 중심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과 경량화된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LM은 수치형 데이터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는 멀티모달 시계열 예측 및 이상 탐지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각적 시계 표현에 대한 MLLM 연구는 미비한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수치,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 방식이 달라져도 정보 손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MLLM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먼저 제시를 하였는데 그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한 가설은 1, 2, 3번이 있고 저자들의 LLM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가설은 4번, 5번, 그리고 LLM이 시기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은 6번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LLM의 추론 방식에 관한 것은 1번, 3번, 4번이고 LLM의 편향 및 처리 특성을 나타낸 것은 2번, 5번, 6번입니다. 네, 먼저 가설 1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설 1번의 내용은 시기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추론할 때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LLM들은 제로샷 방식에서도 내재된 추론 능력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이전 연구들은 LLM의 성능 자체는 측정하였지만 LLM이 진짜로 추론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되었는데 원샷과 제로샷 COT 프롬프트를 통해서 LLM의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거짓이라면 LLM은 단계적으로 추론할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에 가설 2번입니다. 가설 2번은 LLM의 반복 생성 경향은 시계열의 주기적 구조를 탐지하고 외삽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LLM은 자주 반복적인 토큰을 생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특성이 주기적인 시기열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 설계는 이제 완전히 주기적인 시기열 데이터와 노이즈가 포함된 주기적 시기열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에 해당 가설이 맞다면 LLM은 반복이 깨질 경우에 성능이 현저히 하락할 것이고 수치적으로 동일한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토큰 반복성이 깨지는 순간 성능 저하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음엔 가설 3번입니다. 가설 3번은 LLM의 덧셈, 곱셈 능력은 선형 및 지수적 시계열 패턴을 외삽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LLM은 수열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XT가 2T라면 2씩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술 능력이 추세를 인식하고 연속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은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LLM의 산술 능력만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고 언어적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은 유지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추세 이상 탐지 성능이 하락한다면 산술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가설 4번입니다. 가설 4번은 시계열 이상은 텍스트보다 이미지로 입력할 때 더 잘 탐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전문가들은 이상 탐지를 할 때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 자료를 자주 사용하고 또한 MLLM은 시각적 입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LLM에게 시각적으로 생각해라라고 지시만 해도 성능이 향상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실험은 동일한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텍스트로 실험을 하고 아니면 또한 이미지로 각각 입력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LLM이 이미지 기반 시계열을 더 잘 이해를 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엔 가설 5번입니다. 가설 5번은 LLM이 시각적 시계열 표현을 분석할 때 예를 들어 가속도 인식에서 인간의 지각 편향과 유사한 한계를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LLM이 인간 유사 지식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미묘한 이상 탐지에 인지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점진적인 가속 변화보다는 급격한 추세 반전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LLM도 이런 비슷한 인지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은 두 종류의 이상을 포함한 시계열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가속 변화 감지 성능보다 추세 반전 감지 성능이 높다면 인간처럼 지각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설 6번입니다. 가설 6번은 LLM은 정보 손실이 있더라도 토큰 수가 적은 시기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LLM은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복잡한 실제 과제에서는 여전히 긴 입력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시계열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고자 원본 시계열 텍스트와 축소된 텍스트 표현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에 해당 가설이 맞다면 LLM은 정보가 일부 손실되더라도 축소된 입력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실험 설정입니다. 먼저 사용된 모델은 오픈소스 모델과 비공개 모델로 나뉘어서 두 가지씩 해서 총 네 가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텍스트 쿼리만을 사용해서 모델의 텍스트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모델당 총 21가지의 설정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일단 텍스트 기반으로는 총 13종이 있고요. 다음에 비전 기반으로는 8종이 있습니다. 각 모델에 대한 모든 베리언트 실험 또는 상위 3개의 베리언트 결과를 제시하였고요. 네, 오른쪽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데이터셋은 그 이상치 4종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또 특히나 가설 2와 가설 5에서는 또 추가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록에서는 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신테틱 데이터셋과 일관된 성능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지표인데요. 보통 LLM은 인터벌 단위로 이상 구간을 예측하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기존 F1은 포인트 단위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에티니티 프리시즌 그리고 리콜 F1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상 구간의 연속성과 정확한 범위 예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가설 1번은 지지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LLM은 시계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추론할 때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먼저 실험 설정은 그 원샷과 제로샷 COT 프롬프트를 통해서 LLM의 추론 능력을 평가했는데 여기서 빨간색 부분은 리플렉시브 부분이고 회색 부분은 리플렉티브 부분입니다. 일단 그림을 봤을 때 리플렉시브 프롬프트가 일부 경우 높은 성능을 보였긴 했지만 모든 경우에서는 모든 아노멀리 유형과 모델에서는 일관된 이점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리퀀시나 레인지 아노멀리와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티브 방식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COT 기반 추론이 시계열 이상 탐지에 항상 유리하다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 가설 2번인데요. LLM의 반복 생성 경향은 시계열의 주기적 구조를 탐지하고 외삽하는 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실험 설정은 완전히 주기적인 시계열 데이터와 노이즈가 포함된 주기적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됐는데 만약에 가설 2번이 맞다면 텍스트에 반복 노이즈를 주면은 성능이 크게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텍스트와 비전 모두 유사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토큰 반복성이 LLM의 빈도 이상 탐지 능력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가설 3번입니다. 네, 가설 3번은 리젝되었는데요. 먼저 LLM의 덧셈, 곱셈 능력은 선형 및 지수적 시계열 패턴을 외sab하는 데 기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실험 설정은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LLM의 산술 능력만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고 언어적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은 유지하는데 일단 그 LLM의 5자리 정수 덧셈 정확도가 12%까지 떨어지는 인컨텍스트 학습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진행했을 때 LLM의 이상 탐지 성능은 대부분 일관되게 유지되었고요. 이는 LLM의 이상 탐지 능력과 선술 능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설 4번입니다. 4번은 리테인 되었는데
내용을 보자면 시계열 이상은 텍스트보다 이미지로 입력할 때 더 잘 탐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험은 일단 동일한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각각 실험이 진행되는데 MLLM은 텍스트로 주어진 시계열보다 시각화된 시계열에서 이상치를 훨씬 더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프리퀀시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서는 시각적 정보보다 수치적 반복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다음에 가설 5번입니다. 가설 5번은 리젝되었는데요. LLM의 이상 현상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실험은 두 가지 종류의 이상을 포함한 시기열 데이터셋을 구성했는데 여기서는 플랫 트렌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반 트렌드와 유사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구간에 미세한 이상을 삽입하였는데요. 실험 결과로 모든 모델에서 플랫 트렌드에서도 일반 트렌드와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결과로 LLM은 인간처럼 시각적 단서를 기반으로만 이상을 탐지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이상도 정확히 탐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설 6번은 리테인 되었는데 LLM은 정보 손실이 있더라도 토큰 수가 적은 실계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실험 설정은 원본 시계열 텍스트와 축소된 텍스트 표현인데요. 원래 시계열 길이는 1000스텝이라면 축소된 시계열 길이는 300스텝입니다. 어, 그림을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짧은 시계열 입력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LLM은 긴 시계열을 처리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와 이상 탐지 능력에 대한 대형 언어 모델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기존 문헌에서 널리 퍼진 몇 가지 가정을 반박하며 LLM의 행동에 대한 가설을 엄격하게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LLM의 시각적 처리 능력은 강점이지만 추론 능력은 제한적이고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향후 LLM 설계 및 이상탐지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LLM의 행동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때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관이나 추측에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별 논문이 다 있네요. 네. 참. 이게 일단, 이거 가설 검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그냥 식으로 눈으로 보고 결과가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하나요? 통계적으로 가설 검정 안 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때, 네. 그래프에서 차이가 보이면 그렇다. 안 나면 안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가설을 확인할 때의 기준이? 네, 그냥 그래프 보고 그래프 판단하는 것 같죠? 논문을 봐도 딱히 네. 뭐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네, 부록이 좀 길긴 한데 일단 그래프로 판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런 논문은 고등학생도 쓰겠는데? 이게 아이클리어, 야, 참 문제가 많네요. 음. 뭐 문제가 많은 건지 기회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프롬프트는 다 공개돼 있던가요? 아, 네. 깃허브에? 네. 어쨌든 우리는 그 연구를 할 때 프롬프트 좀 참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프롬프트 만들 때 좀 참고했어요, 이 연구의 결과를? 아, 아니요. 아직 참고하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이미 지금 실험을 진행 중이었어가지고, 네. 참고는 아직 못했는데, 일단 한번,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네. 고려를 해봐라 이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는 멀티모달 LLM을 사용한 거라서, 지금 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LLM이라, 음. 네, 뭐좀 별개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성능을 더 향상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우리는 실제 모델을 건드는 거고 얘네들은 네. 실습한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으로 냈네요. 네. 네, 어, 특별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다른 분 질문이 있나요? 최 학생은 어떻게 봤나요, 이 논문을? 저는 LLM 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식이 없어서 그냥 흘러간 대로 들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좋은 논문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억셉트 된 거는 맞나? 실제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어, LLM을 써서 시기열 예측을 왜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LLM을 돌리는 리소스가 뭐 시계열 모델을 학습하고 돌리는 인퍼런스 하는 것보다가 뭔가 리소스가 절약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르샷이라든가 퓨샷이라든가 뭐 성능이 더 좋다거나 하는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가 아니어도 시계열 분야에서는 이미 제로샷 성능이 뛰어나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퓨샷 성능이 뛰어나도록 하는 연구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굳이 LLM을 써서 시계열 예측을 하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실용적이지 않은 연구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LLM이 대세니까 LLM을 써서 이것도 할 수 있다. 뭐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도 LLM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시계열 이상 탐지 모델과 결합해서 좀 더 이제 나은 성능을 보이려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LLM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설명을 해서 좀 더 시계열 이상 탐지 모델에 좀 더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그 볼만한 거는 관련 연구에서 실제 LLM을 써서 시계열 예측하고 위생탐지하고 그랬던 연구들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보다 뭐 성능이 어떤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나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접근들이 기존의 네, LLM을 안 쓰는 전통적인 시계열 기반 모델들과 네. 성능의 차이가 어떠한지. 아직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뭐 어떻게 네. 보면은 필요한 논문들을 잘 골라준 거니까 얘네들을 한 네. 번씩 보면서. 근데 뭐 저 2004년 ABC는 다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중에도, 근데 다 아카이브 논문인데, 뒤에? 음흠. 깝깝하네, 깝깝해. 네. 이게, 어쨌든, 아, 얘네들 중에 우리처럼 시계열 모델하고 하이브리드해서 연구했던 그런 연구는 없나요? 아, 여기 지금 네, 관련 레퍼런스에 연구들 여기서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애들 중에는? 아, 네, 여기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그래프가 뭐, Y축에 지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 이게 그 여기 표에 나타난 건데, 저 F1이에요? 아, 네, 이거는 네, F1 스코어를 가지고 했는데 일반적인 F1 스코어가 아니라 이거 네, 이 에티니파이 근데 값이 얼마인지 F1 스코어 모르니까 뭐, 네, 그렇게 값은 비교해서 뭐 어떻다는 건지. 뭐, 부록에 뭐 다 값이 있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어요? 뭐 LLM이 뭐 아무리 사람들 그래도 우리 뭐 이런 연구는 하지 맙시다. 그런 교훈을. 네, 뭐, 김단 학생의 연구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이걸 보니까. 네, 네, 뭐 참고해서 연구 잘 해보세요. 정리 잘 네. 해보세요. 내일 발표할